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31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농구 및 해외 축구 시즌을 맞아 멤버십 분들께 공이 들었던 프로토 조합픽들이 적중을 이어가면서 10월에도 멤버십 분들이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덴버 너게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루클린은 직접 1억 기전 대승을 거두면서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캠 토마스가 32득점을 올리면서 공격을 이끌었고, 데니스 슈로더 역시 3점슛 5개 포함 29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시즌 초반 치러진 3경기에서 캠 토마스와 데니스 슈로더, 브루클린의 백코트 조합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토마스는 평균 30.7득점과 46.2%의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고, 슈로더는 20.7득점과 더불어 55.6%의 높은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팀의 대부분의 득점을 두 가드에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 두 명의 슛감이 떨어지거나 경기력이 좋지 못한 날에는 공격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브루클린입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 상대는 니콜라 요키치라는 리그 최고의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팀인데, 브루클린의 센터 닉 클렉스턴이 요키치를 완벽히 막아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만큼 페인트 존과 프론트 코트에서는 열세를 볼 확률이 높아 보이는 브루클린입니다. 역시나 캠 토마스와 데니스 슈로더의 3점 슛이 얼만큼 터져주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덴버는 직전 토론토전을 연장 접전 끝에 신승을 거두면서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가 40득점 10리바운드 더블 더블 맹활약을 펼치면서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나머지 주전으로 출전한 4명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요키치는 지난 LA 클리퍼스전 41득점에 이어 직전 토론토전에서도 40득점을 올리면서 두 경기 연속 4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는 괴력을 보여줬는데, 어시스트 도사인 요키치가 동료들을 활용하는 어시스트 비중을 줄이고 본인이 직접 득점까지 해결하는 경기가 2번 연속 나왔다는 건 그만큼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요키치가 득점을 많이 하는 날에는 덴버가 패하거나 힘든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요키치가 득점보다 어시스트와 리딩에 더 신경 쓰는 날이 덴버가 낙승을 거두는 경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요키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언제나 아쉬운 덴버입니다. 최근 팀에 합류한 러셀 웨스트브룩이 벤치 구간에서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벤치 싸움도 상대팀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덴버기 때문에 자말 머레이와 마이클 포터 주니어, 에런 고든 같은 요키치 외의 주전 선수들이 더 분발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덴버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보겠습니다. 덴버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댈러스 매버릭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는 직전 토론토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앤서니 에드워즈와 줄리어스 랜들, 원투펀치가 토론토전 나란히 24득점씩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루디 고베어도 15득점 12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하면서 골밑을 잘 지켰고, 벤치 원투펀치
단테 디빈첸조와 나즈 리드가 26득점을 합작하면서 화력 지원을 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는 3경기 평균 27.7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이적생 줄리어스 랜들도 3경기 평균 24.3득점을 올리면서 새로운 팀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이번 경기 상대인 댈러스와 맞대결을 펼쳤던 미네소타인데, 당시 댈러스의 원투펀치 루카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4대1로 완패했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돈치치와 어빙, 이 듀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아내느냐가 미네소타에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도 미네소타는 일요일 토론토전 이후 월요일과 화요일 휴식을 취한 반면, 댈러스는 화요일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수요일 미네소타 원정을 오는 만큼 체력적으로는 홈팀 미네소타가 우세한 경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정팀 댈러스는 직전 유타전을 승리하면서 홈경기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카이리 어빙이 23득점 9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이적생 클레이 탐슨도 18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에이스 루카 돈치치가 극심한 야투 난조를 보이면서 유타를 상대로 고전했지만, 벤치에서 출전한 데릭 라이블리 2세와 스펜서 디니디가 25득점을 합작하면서 유타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었던 댈러스입니다. 올 시즌 야심차게 영입한 클레이 탐슨이 3경기 기준 평균 20.5득점, 3점슛 성공률 50%를 기록하면서 팀에 성공적으로 녹아들고 있는데, 특히 돈치치의 패스를 받아 탐슨 특유의 간결하고 빠른 캐치앤샷이 자주 나오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댈러스는 이번 미네소타전이 백투백 경기인 만큼 체력 이슈가 있겠지만, 돈치치와 어빙 듀오를 필두로 탐슨이 최근의 흐름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유타 재즈와 세크라멘토 킹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유타는 직전 댈러스전을 패배하면서 개막 후 3연패를 당했습니다. 직전 경기 콜린 섹스턴이 23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팀의 에이스 라우리 마카넨이 17득점을 올렸지만 야투율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벤치 원투펀치인 존 콜린스와 조던 클락슨이 29득점을 합작하면서 시종일관 댈러스를 추격한 유타지만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시즌 개막 전까지 트레이드설이 계속 돌았던 마카넨이 팀에 잔류했지만 역시나 올 시즌에도 리빌딩 노선을 탈 것으로 보이는 유타이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과 성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키온테 조지와 워커 캐슬러, 팀의 젊은 자원들이 무럭무럭 성장 중인 건 고무적인 부분이고, 홈에서 확실히 경기력이 살아나는 유타지만 지난 시즌 세크라멘토를 상대로 3전 전패를 당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세크라멘토는 직전 포틀랜드전을 승리하면서 개막 후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디에런 팍스가 24득점을 기록했고, 이적생 더마드로잔도 23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주전 센터 도만타스 사보니스도 16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케빈 허더와 말링 몽크, 두 슈터가 3점슛 7개와 30득점을 합작하면서 화력 지원을 했습니다. 개막 후 미네소타와 레이커스, 두 강팀을 상대로 아쉽게 석패했었던 세크라멘토인데 약체 포틀랜드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 6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시즌 초반 준수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수비가 좋지 않은 유타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세크라멘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골든 스테이트는 직전 LA 클리퍼스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이 끊겼습니다. 슛감이 나쁘지 않았던 팀의 에이스 스테픈 커리가 경기 도중 발목 부상을 당한 게 뼈아팠고, 프리시즌부터 개막 후 2연승을 달릴 때까지 절정의 슛감을 보여줬던 버디 힐드가 클리퍼스전 3점슛 9개 중에서 단 1개만을 성공시켰을 정도로 야투율이 떨어졌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앤드류 위긴스가 29득점을 올리면서 고군분투했지만 역시나 스테픈 커리와 버디 힐드, 팀의 3점슛을 책임져줘야 할 두 선수의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경기를 내주고만 골든 스테이트입니다. 현재 커리는 최소 2경기를 결장할 것으로 보이고, 앤드류 위긴스와 디앤서니 멜튼 모두 등 부상으로 인해 이번 뉴올리언스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커리와 위긴스 원투펀치가 결정하는 만큼 이번 뉴올리언스전 역시 버디힐드의 3점슛 야투율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조나단 쿠민과 모제스 무디가 팀의 득점을 책임져줘야만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뉴올리언스는 직전 포틀랜드전 22점차 대패를 당하면서 포틀랜드 원정 2연전에서 1승 1패를 거뒀습니다. CJ 맥컬럼이 27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벤치에서는 조던 호킨스가 17득점을 올리면서 벤치 구간을 잘 이끌었습니다. 브랜든 잉그램과 자이언 윌리엄슨이 나란히 14득점씩 기록했지만 야투율이 아쉬웠고, 팀 전반적으로 27.6%의 저조한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포틀랜드에게 일격을 맞은 뉴올리언스입니다. 올 시즌 야심차게 영입한 디존테 머레이가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부상 아웃되는 대형 악재를 만난 동시에 현재 마땅한 센터 자원이 없는 상황 속에서 팀의 페인트 존 공격을 책임져줘야 할 자이언 윌리엄슨이 최근 얕은 한조에 시달리고 있는 점은 뉴올리언스의 최대 고민거리가 되겠습니다. 벤치 뎁스도 두텁지 못한 뉴올리언스인 만큼 맥컬럼과 잉그램, 자이언으로 이어지는 주전 삼각편대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즌 초반이라 할 수 있겠고, 이번 경기 역시 이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안양 정관장과 대구가스공사의 경기입니다. 홈팀 정관장은 직전 고양 선호전 13점차 대패를 당하면서 지난 토요일 DB전 승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박지훈과 최성원이 25득점을 합작하면서 분전했지만 배병준과 용병 캐디 라렌이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한자릿수 득점에 그쳤던 게 뼈아팠습니다. 3쿼터 종료 시까지 경기를 접전으로 끌고 갔었던 정관장이지만 4쿼터에만 턴오버 5개를 기록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현 시점 팀의 에이스라 할 수 있는 배병준이 부진한 날에는 정관장이 고전할 수밖에 없고, 용병 캐디라렌도 타팀 용병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지는 점 역시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번 가스공사전 역시 배병준과 박지훈, 최성원으로 이어지는 가드 3인방의 활약 여부와 직전 손호전 야투감을 회복한 포워드 정효근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가스공사는 직전 서울 삼성전 신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드류 니콜슨이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8득점에 그쳤지만 샘 조세프 벨란겔이 23득점 7어시스트 맹활약을 펼쳤고, 최근 부진했던 김낙현이 57.1%의 야투 성공률과 더불어 20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지난 DB전 결장했었던 이대원도 직전 삼성전 복귀에 9득점 5리바운드를 기록한 점은 가스공사에게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니콜슨과 벨란겔, 원투펀치와 더불어 김낙현까지 터져준다면 어느 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스공사고, 이대원의 복귀와 더불어 신승민이 공수에서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정관장을 상대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가스공사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샬럿 호네츠와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샬럿은 직전 마이애미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라멜로 볼이 27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나머지 주전으로 출전한 4명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지만 2쿼터에 벌어졌던 점수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에이스 라멜로 볼이 연일 맹활약하고 있고, 마일스 브리치스와 세스 커리, 팀의 핵심 자원들의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는 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벤치 에이스로 자리 잡은 트레맨도 3경기 평균 18.3득점을 기록하면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고, 베테랑 그랜트 윌리엄스도 벤치에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샬럿의 경기력은 더 올라올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샬럿은 일요일 마이애미전 이후 월, 화, 수 3일 동안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토론토전을 치르는 만큼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토론토는 직전 덴버전을 연장 접전 끝에 아쉽게 석패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스카티 반즈와 RJ 베럿, 원투펀치가 41득점을 합작했고, 주전 센터 야코 퍼들이 16득점 19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홈에서 2점차 석패를 당한 토론토입니다. 다비온 미첼과 그레이디 딕, 백코트 조합이 31득점을 합작했고 벤치에서 출전한 오차이 아바지가 15득점을 올렸지만 40득점을 기록한 덴버의 요키치를 제어하지 못한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현재 주전 가드 임매뉴얼 키클리가 부상을 당한 상황이고 핵심 벤치 자원인 브루스 브라운과 켈리 올리닉 역시 부상으로 결장 중인 가운데 직전 덴버전 4쿼터에서 에이스 스카티 반즈마저 부상을 당한 토론토입니다. 이번 샬럿 원정에서 이 스카티 반즈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7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LA 레이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클리블랜드는 직전 뉴욕전도 승리하면서 개막 후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직전 경기 다리우스 갈랜드가 34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파트너 도노반 미첼 역시 25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백코트 듀오가 뉴욕을 상대로 59득점을 합작했고 제럿 알렌과 에반 모블리, 클리블랜드의 트윈 타워도 둘이 합쳐 32득점과 23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난적 뉴욕을 원정에서 잡아낸 클리블랜드입니다. 올 시즌 케니 애킨슨 감독 부임 이후 팀 컬러가 완전히 바뀐 클리블랜드인데 당초 JB 비커스테프 감독 체제에서는 수비적인 농구를 펼쳤다면 올 시즌 애킨슨 감독 체제 하에서는 공격 농구를 구사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전 4명의 개인 기량은 이미 검증이 된 가운데 감독의 공격 전술까지 생기니 시즌 초반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 클리블랜드입니다. 카리스 르버트와 조지니행, 샘 메릴로 구성된 벤치 뎁스도 레이커스의 벤치보다 우위에 있는 만큼 클리블랜드가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레이커스는 직전 피닉스전을 석패하면서 개막 후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29득점 15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오스틴 리브스와 하치무라 로이가 43득점을 합작했지만 르브론 제임스와 디안젤로 러셀의 얕은 한조가 뼈아팠습니다. 올 시즌 레이커스의 주전 5명은 어느 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데 문제는 벤치 뎁스입니다. 특히 벤치에서 제 몫을 해줘야 할 게이브 빈센트와 맥스 크리스티가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을 보이고 있고 올 시즌 드래프트 17순위로 입단한 달튼 크넥트도 활약이 준수하지만 이 루키가 벤치 구간을 이끌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게 사실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르브론과 앤서니 데이비스가 없는 벤치 구간에서 레이커스의 세컨 유닛들이 얼만큼 활약해 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클리블랜드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8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인디애나는 직전 올랜도전 석패를 당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19득점 10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득점과 경기 리딩을 잘해줬고 파스칼 시아캄도 26득점 9리바운드 활약을 펼쳤지만 경기 막판 집중력이 아쉬웠던 인디애나입니다. 최근 연패 과정에서 4쿼터 막판 클러치 상황 아쉬운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고 핵심 선수들의 야투 기복이심에 경기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인디애나입니다. 지난 시즌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보스턴에게 4전 전패를 당했던 인디애나인데 최근 인디애나의 경기력이라면 현재 개막 후 4전 전승을 기록하면서 올 시즌에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보스턴에게 이번에도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정팀 보스턴은 직전 밀워키전도 승리하면서 개막 후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제이슨 테이텀이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다소 부진했지만 제일런 브라운이 30득점을 기록했고 드루 할러데이도 21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벤치 에이스 페이튼 프리차드가 3점슛 8개 포함 28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던 게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현재 팀의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1위인 보스턴이고 주전 5명 모두 3점슛 능력을 갖춘 만큼 현재 인디애나의 수비력으로는 보스턴의 공격을 쉽사리 막아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닭공농구로 재미를 봤었던 인디애나의 오펜시브 레이팅은 현재 21위로 특유의 공격력도 떨어져 있는 만큼 원정팀 보스턴이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인디애나전을 연장 접전 끝에 승리하면서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타이리스 맥시가 45득점 맹활약을 펼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케일런 마틴과 켈리 우브레 주니어가 31득점을 합작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베테랑 에릭 고든과 카일 라우리도 21득점을 합작하면서 화력 지원을 했고, 엠비드를 대신해 주전 센터로 출전한 안드레 드러먼드도 17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인디애나를 상대로 총 17개의 리바운드를 더 따냈던 필라델피아입니다. 현재 조엘 엠비드와 폴 조지, 팀의 에이스 원투펀치가 앞선 3경기를 모두 결장했는데, 이번 디트로이트와의 홈 경기에서는 출전 여부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 만약 둘 중 한 명이라도 출전한다면 필라델피아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는 직전 마이애미전도 패배하면서 개막 후 4전 전패를 기록했습니다. 비커스테프 감독 부임 이후 확실히 경기력 자체는 나아진 것 같은데 정작 결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디트로이트입니다. 특히 3쿼터까지 경기를 잘 풀어나가다 4쿼터에 급격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야심차게 영입한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쉬운 대목입니다. 팀의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은 4경기 평균 27.3득점과 더불어 평균 8개의 어시스트를 뿌리면서 제 몫을 해주곤 있지만, 역시나 평균 6개의 턴오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안정감은 떨어지는 모습이고, 제이든 아이비도 평균 21.7득점을 기록하면서 볼륨 자체는 준수하지만 야투 기복은 아쉬운 선수인 만큼 이번 필라델피아 원정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워싱턴 위저즈와 애틀랜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화요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다시 만났습니다. 화요일 경기에서는 워싱턴이 애틀랜타 원정에서 2점차 짜릿한 신승을 거뒀습니다. 모처럼 조던 풀과 카일 쿠즈마, 원투펀치가 나란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직전 경기였는데, 조던 풀은 3점슛 6개 포함 26득점을 기록했고, 쿠즈마는 25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시즌 첫 승을 견인했습니다. 코리 키스퍼트도 21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고, 빌랄 쿨리발리와 칼튼 캐링턴, 팀의 두 유망주가 30득점을 합작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현재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30위, 리그 전체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워싱턴인 만큼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는 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워싱턴은 직전 경기처럼 상대팀보다 더 많이 득점해야 경기를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워싱턴만큼이나 수비가 약한 애틀랜타를 상대로는 연승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 역시 조던 풀과 카일 쿠즈마, 두 원투펀치의 활약과 쿨리발리와 캐링턴 같은 루키들의 활약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애틀랜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전 워싱턴과의 홈 경기에서 2점차 석패를 당했습니다. 제일런 존슨이 29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트레이 영은 14득점 13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긴 했지만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득점에 있어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디존테 머레이의 보상 선수로 애틀랜타에 합류한 다이슨 데니얼스와 레리 댄스 주니어가 26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에 성공적으로 녹아들고 있고, 지난 시즌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던 데뷔 4년차 제일런 존슨이 올 시즌 팀의 에이스로 거듭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건 애틀랜타에게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비록 화요일 워싱턴에게 덜미를 잡히긴 했지만 트레이 영이 직전 경기에서처럼 극심한 얕은 한조만 보이지 않는다면 애틀랜타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 뉴욕 닉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는 직전 디트로이트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지미 버틀러가 23득점을 기록했고, 테리 로지어와 타일러 히로,
백코트 듀오가 39득점을 합작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주전 센터 뱀 아데바요도 12득점 10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했고, 벤치 에이스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는 12득점을 올리면서 벤치 구간을 잘 이끌었습니다. 시즌 첫 경기였던 올랜도전 홈에서 19점차 대패를 당하면서 출발이 좋지 못했던 마이애미인데 샬럿과 디트로이트를 연달아 잡아내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이적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미 버틀러가 어쨌든 2경기 연속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고, 로지어와 히로 두 가드도 나쁘지 않은 슛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샬럿과 디트로이트 약체팀이었고, 이번 경기 상대는 잠재적 플레이오프 경쟁자인 뉴욕인 만큼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뉴욕은 직전 클리블랜드전 4쿼터 뒷심 부족으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일런 브런슨이 21득점을 기록했지만 야투율은 아쉬웠고, 팀의 신성 마일스 맥브라이드도 19득점을 올렸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칼 앤서니 타운스와 조시 하트가 나란히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했지만 제런 알렌과 에반 모블리가 버티고 있는 클리블랜드의 프론트코트를 상대로 고전했었던 뉴욕입니다. 게다가 팀의 에너자이저인 조시 하트가 4쿼터에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마이애미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핵심 백업 자원인 프레셔스 아치우아가 프리시즌 부상을 당하면서 벤치 뎁스도 아쉬운 뉴욕의 현 상황입니다. 그래도 팀의 에이스 브런슨이 지난 시즌 마이애미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브런슨을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뉴욕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올랜도 매직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는 직전 멤피스전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3쿼터와 4쿼터에만 72점을 몰아치면서 1, 2쿼터에 벌어졌던 14점 차를 극복해낸 시카고입니다. 잭 라빈이 30득점을 기록했고, 니콜라 부세비치도 22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최근 기복 있는 슛감을 보여주던 코비 화이트도 3점슛 5개 포함 20득점을 기록했고, 벤치에서 출전한 제일런 스미스와 아요 도순무가 26득점을 합작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카고란 팀은 승호패와 프로토에서 예측하기 꺼려질 정도로 경기력 기복이 심한 팀인데, 지난 미러키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두더니 이번에는 멤피스 원정에서도 승리하면서 올 시즌에도 당최 종잡을 수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올랜도전 역시 경기력 고점이 터진다면 의외의 승리를 따낼 수 있을 것이고, 또다시 주요 선수들이 야투 기복을 보인다면 올랜도에게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올랜도는 직전 인디애나전 신승을 거두면서 홈경기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팀의 1옵션 파울로 벤케로가 커리어 하이인 50득점을 기록한 동시에 리바운드 13개와 어시스트까지 9개나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제일런 석스도 25득점 7어시스트, 득점과 경기 리딩을 잘해줬고, 웬델 카터 주니어도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개막 후 치러진 4경기에서 3승 1패,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올랜도고, 4경기 기준 오펜시브 레이팅 7위, 디펜시브 레이팅 8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공수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시카고를 상대로 4전 전승을 거뒀던 데다가 올 시즌 초반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라면 올랜도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경기력 고점이 터지는 팀이 점수 차이를 벌리면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멤피스는 직전 시카고전 전반전 잡았던 14점 차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에이스 자모란트가 부상으로 인해 결장했던 게 가장 뼈아팠고, 시도했던 야투를 모두 놓치면서 자유투로만 1득점을 기록한 마커스 스마트의 극심한 부진까지 겹치면서 다 잡았던 경기를 내주고만 멤피스입니다. 이날 데스먼드 베인이 3점슛 6개 포함 30득점을 올리면서 고군분투했고, 제런 잭슨 주니어가 19득점, 최근 경기력이 상당히 좋은 산티 알다마가 11득점 13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했지만
3, 4쿼터 시카고의 파상 공세에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홈에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멤피스고, 만약 이번 경기 에이스 모란트가 복귀할 수 있다면 백투백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브루클린을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기는 목요일 경기이기 때문에 모란트의 출전 여부를 정확히 반영해서 픽을 가져갈 수는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정팀 브루클린의 코멘트는 1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홈에서 덴버와 경기를 치르고 목요일 멤피스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백투백인 만큼 멤피스에 비해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자모란트가 출전한다는 가정하에 홈팀 멤피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전력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는 경기로 오클라호마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오클라호마는 올 시즌 유력한 MVP 후보인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필두로 올 시즌에도 3연승을 질주하고 있고, 원정팀 샌안토니오는 빅터 웬바냐마에게 양질의 패스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크리스 폴을 영입했지만 이 둘의 투맨 게임만으로는 오클라호마를 잡아내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오클라호마 시티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31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